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TV입니다. 지금은 9월 19일 새벽 2시입니다. 외국 자료 좀 보다가 뮤 바이러스라고 생겼대요 지금. 그러니까 9월 3일 날 나온 자료인데 이게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홍보를 안 한 상태입니다. 외국 자료 보다가 이런 게 나왔는 줄 이제 알고 역으로 지금 검색해서 찾았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게 콜롬비아에서 시작됐대요. 콜롬비아. 그리고 얼마나 리스크가 크냐,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죽냐 안 죽냐 이건데, 사람이 죽었대요. 여기 보면 벨기에 한 요양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7명이 뮤 변이에 감염되어 사망했다. 여러분들 구글에 뮤 바이러스라고 아니면 또는 뮤 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세계 점유율이 0.1%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콜롬비아에서는 39%, 에콰도르에서는 13%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영국에도 지금 벌써 32건의 뮤 변이가 보고되었어요.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기 때문에 인간의免疫力이 가장 고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죽지를 않아요. 그럼 이 뮤 바이러스가 언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거냐? 입동 때, 추울 때. 왜?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갈 거예요. 이거 제가 아마 3월인가? 그때부터 다 말씀드렸죠. 인간의 어떤 면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번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젠가 강의했죠.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 중국판 CBDC도 나오고 한국판 CBDC도 나올 거고 미국판 CBDC도 나온다. 그러면 그게 왜 나오냐? 최종 목적은 뭐냐? 말 그대로 돈 뿌리기라는 거, 돈 뿌리기. 인류 문명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을 지속적으로 뿌려야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다. 버블인 것 같지만 버블이 터지지 않았으면 인간은 그거를 받아들인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는 돈을 뿌려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학자인데 그 책을 썼어요. 핵심은 뭐다? 이거 다 강의했죠 제가. CBDC를 시행을 하면 중간 수수료가 사라진다. 여기 보면 커머셜 뱅크 돼 있잖아요. 은행의 중간 수수료 개념이 사라져서 다이렉트로 돈이 개인이나 상점에 이렇게 정달이 된다, 이 개념이에요. 중간 수수료가 핵심은 중간 수수료가 사라진다. 핵심은. 그럼 얘네들 역할이 사라지냐? 또 그건 아니에요. 보조적 개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강의했던 거예요 예전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주도냐 민간주도냐, 그러니까 국가주도의 어떤 돈이 공급되는 시스템이냐 은행주도의 돈이 공급이 되는 시스템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은행주도의 돈이 공급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가.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국가주도의 돈이 공급이 되는 시스템, 국가가 개인과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한다. 그럼 이게 왜 위험하냐? 그거 다 말씀드렸죠. 강의 다 했던 거예요. 왜 위험하냐? 개인의 정보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가 국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는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보존이 되냐? 보존을 해줍니다.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자유권,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그런 걸 보장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자료를 볼 수가 있다. 특정 몇 명만 그 자료를 보고 역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 개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부분도 지금 문제시 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돈을 뿌리는 게 목표고 현재 달러의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뜨리는 게
또 추가적인 목표다. 이게 다 강의했던 거. 그거를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런 말들을 제가 했던 말들을 정리를 해서 이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이제 9월달에 책이 나온대요. 핵심 알려드렸죠. 자, 이번 자료 같은 경우는 9월 21일부터 22일 FOMC 회의가 들어가면 22일 날 최종 그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21일부터 주가 시장이 100% 난리가 나겠죠. 선반영되니까. 어차피 자료는 내부 자료는 다 나와서 장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21일부터 이때까지 보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주가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쩔 수가 없어.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인플레이율이 그나마 올라가는 것을 그나마 조금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나왔는데, 해상 운송료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고점 찍고 갑자기 급락한다 이게 아니라 고점 찍고 보합을 간다, 이런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14일 자료인데 보신 분도 있겠죠. 이제 제가 하도 불륜 보고 바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면 컨테이너 지수인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40풋 박스가 달러당 요금이 2,000달러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714 7배가 뛰었어요. 7배 맞죠? 물류값이 7배나 뛰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기준금리가 그러면 안 올라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실업률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실업률이 최소 5.0 이하로 안 떨어지면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머지 수치값은 다 올라가는데 지금 그 실업률 수치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금리를 쉽게 못 올려요. 그게 미국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실업률 따위는 신경을 안 써. 물가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정책적인 시스템이에요. 미국과 한국의 개념이 달라요. 이것도 계속 알려드렸죠. 그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게 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고점을 찍고 해상 운임료가 더 이상은 이제 안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미국 집값이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다.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한국도 서울 집값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뉴스가 100% 뜹니다. 100%. 왜 그러냐면 미국 집값이 하락하면 진짜 돈 많은 그 우리나라의 자산가들은 우리나라 주택을 팔고 미국 주택을 삽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비자만 있으면 미국 주택을 사고 싶어요. 여기 보면 하락했다. 그러면 이게 왜 집값이 하락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델타 변이빨로 해서 경제가 안 돌아가고 실업자는 그 급상승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실업률로 따졌을 때는 급상승은 하지만, 어차피 실업률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평균값, 평균가의 오류, 이런 부분 들어보시죠. 평균값의 오류. 즉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반 시민들은 실업자가 더 늘어나는데, 반대적으로 뭐 좋은 직장이나 이런 직업군이 실업률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실업률이 결과적으로 더하기 빼기 하니까 실업률이 낮아진다. 근데 현실은 없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더 많이 일어난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개념. 그래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집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활비가. 즉 이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자영업자가, 미국도 자영업자가 본격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돈이 안 도니까 집값이 갑자기 떠서 집을 팔고 더 저렴한 곳으로 아웃사이드로 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생활비를 충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부동산 가격 몇 개월 만에 하락했다. 이거 100% 3개월 안에 이 뉴스 100% 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집을 판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서울보다 조금 저렴한 경기도 아웃사이드로 가면서 이 경기도 외곽
경기도 외곽이 아니라 서울 외곽과 경기도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쪽 라인은 집값이 오히려 떠버립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F150 전기차, 이거 생산 설비를 2배로 늘렸다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 내년에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생산 설비를 2배로 늘려서 이거는 아주 저같이 매니아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조금 이따 영상을 또 하나 제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